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이 주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만난 김철수 씨, 78세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은퇴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김철수 씨는 5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우울증을 겪다가 73세의 나의 탁구 동호회에서 만난 박영애 씨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그것도 부부 생활을 포함해서. 솔직히 말하면 두렵기도 했죠. 주변의 시선도 걱정됐고 나 자신의 건강도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영애 씨와 나는 서로를 깊이 이해했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도 했죠. 우리의 선택이 전혀 부끄럽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여전히 활발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연구소의 조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68%가 부부 생활이 삶의 질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잘못된 상식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고민들을 누구와도 상담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김철수 씨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자 권리라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부부 친밀도가 노년기 삶의 질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부부 생활은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개선, 수면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박영애 씨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전문의와 상담을 하면서 우리 나이에 맞는 적절한 방법들을 배웠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김철수 씨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기 부부 생활에 대한 7가지 중요한 진실과 조언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 안전하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들은 모두 전문의들의 자문을 받아 검증된 정보들입니다. 특히 대한노인의학회와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으며 실제 많은 분들의 경험과 조언도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이 깨닫게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듦이 결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성숙한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기 부부 생활에 대한 진실과 올바른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이 중요한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노년기 부부 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이야기를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서 많은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근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무리한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것은 편안하게 누운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고 관절에도 부담이 적어 노년층에게 가장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준비 운동입니다. 부부 생활도 일종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시작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김도윤 박사는 특히 골반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세 번째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의 주의사항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김철수 씨도 처음에는 고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하지만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체크하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받아 안전하게 부부 생활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다룰 내용은 남성 건강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또는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몰라서 비공식적인 방법을 찾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처방받은 약물을 사용해야 하며 복용 시기와 용량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 섭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견과류의 아연 그리고 다양한 채소에 포함된 비타민들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과다한 음주, 카페인,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운동입니다.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여기에 골반 근력 운동과 골반적인 강화 운동을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단,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박영희 씨는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면서 체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부부 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는 함께 정원 가꾸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실천하면서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년기 부부 생활의 어려움은 대부분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부부 생활을 위한 준비 운동입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준비 운동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천천히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발가락과 발목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릎, 허벅지 순으로 올라오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골반 운동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굽히고 골반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때 호흡을 깊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도윤 박사는 이 운동이 혈액순환 개선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전신 이완 운동입니다. 온몸의 근육을 천천히 긴장했다가 이완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박영희 씨는 이 운동을 통해 긴장감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실내 환경 조성입니다. 노년기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내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섭씨 22도에서 24도의 실내 온도를 권장합니다.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조명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밝은 조명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은은한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런 환경 조성이 심리적 안정감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주의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부부관계 시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아침보다는 저녁 시간이 더 안전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에 주의해야 하므로 적절한 간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슴 통증이나 심한 호흡곤란이 있으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리트로글리세린 같은 응급약은 반드시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합니다. 영양 섭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은 매일의 식단에 조금씩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주 2회에서 3회의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채소는 맵기 다양한 색깔로 섭취하되 특히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 운동은 하루 30분을 목표로 하되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골반적인 강화 운동은 하루 3번. 한 번에 10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실천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심호흡 운동이나 가벼운 명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처럼 함께하는 취미 활동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입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어쩌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조언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도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김철수 씨는 처음에 심각한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부부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지만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결국 몇 달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고 그제서야 정확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영희 씨 역시 처음에는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특유의 건조함 같은 문제는 심각한 고민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전문의와의 정기적인 상담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혼자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의학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실제로 대한노인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부부 생활의 어려움 중 85% 이상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김도윤 박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부부 생활의 어려움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 전문의들이 이런 상담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는 자신들의 경험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 동대문구 노인복지센터에서 만난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3세 이상호 씨와 69세 최순자 씨는 결혼 45주년을 맞은 부부입니다. 이들은 5년 전 이상호 씨가 전립선 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상호 씨는 수술 후 부부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에 심한 우울감을 겪었고 최순자 씨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부부는 거의 1년 동안 이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부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는 부부 생활이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깊은 애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신체적인 변화나 건강상의 문제들이 부부 생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김도윤 박사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부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파트너와의 열린 대화라고 말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문제를 서로 피하거나 감추려고 하지만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년기 부부 생활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부터 심리적인 문제까지 각자가 겪는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한 포인트였다면 이상호 씨와 최순자 씨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지지와 이해가 더 중요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 부부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모두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윤 박사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노년기 부부 생활의 어려움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 전문의들이 이런 상담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문제는 적절한 도움과 지지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실제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 부부 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 그리고 이상호 씨와 최순자 씨의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김도윤 박사의 말씀처럼 적절한 관리와 노력이 동반된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망설여졌지만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철수 씨의 권유로 같은 동호회의 여러 회원들이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영희 씨도 덧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 세심한 배려가 가능해진다고 말입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서로의 상태와 기분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이상호 씨와 최순자 씨의 경험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부부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위기를 겪은 후 오히려 더 깊은 애정을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기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건강입니다. 무리하지 않되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나 치료법은 절대 시도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트너와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서로의 상태와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건강한 노년생활 강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좌가 끝난 후 한 80대 부부가 찾아오셨는데 5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깨달은 지혜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부는 매일 아침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혈압을 재고 전날 잘 주무셨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날의 컨디션을 공유한다고 하시죠. 이런 소소한 대화와 관심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도윤 박사는 이런 일상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건강 체크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습관을 가진 부부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찾아오는 변화들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 이상호 씨와 최순자 씨,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80대 부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노년기의 부부 생활은 젊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은 교감과 이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거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며 파트너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삶의 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이런 정보들이 널리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